당신의 노후, 이제는 국가가 책임집니다. 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65세 이상은 새로운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부터 의료비, 일자리, 복지시설 지원까지 놓치고 있던 혜택만 제대로 챙겨도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34만 원을 훌쩍 넘을 것입니다. 당신이 미처 몰랐던 혜택만 모아도 그 가치는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이라면 달라진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생계급여 기준도 완화되며 의료비와 일자리 혜택이 크게 확대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먹으면 서럽다고요. 그건 서러운 게 아니라 몰랐을 뿐입니다. 혜택을 제대로 챙기면 더 이상 서러울 일이 없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두세요. 바뀐 혜택을 몰라서 놓치는 순간 손해는 오로지 당신의 몫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만이 아닙니다.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 노인 일자리, 교통비 감면까지 노후 생활을 빈틈없이 채워줄 준비가 끝났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34만 원 이상으로 인상되면서 한 달 생활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생계급여 기준이 완화되어 그동안 자동차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위소득 기준 인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5세가 되면 더 큰 혜택이 기다립니다.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이 강화되면서 치매 검진과 치료비, 백내장 수술비,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합니다. 더 이상 건강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자리도 달라집니다. 노인 일자리가 110만 개까지 확대되며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세분화됩니다. 당신의 경험과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일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도 좋습니다. 경로당과 복지관도 더 나은 환경으로 바뀝니다.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이 확대되고 경로당에서는 점심 식사까지 제공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자리와 경로당을 연계해 당신의 하루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 드립니다. 55세 이상이라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주택연금과 긴급자금 대출을 통해 노후 자금을 더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비, 통신비, 문화비 혜택까지 챙기세요. 지하철은 무료, KTX는 30% 감면, 통신비는 50% 감면됩니다. 문화시설 역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여가 생활도 풍족해질 것입니다. 2025년 나라가 준비한 혜택을 당신이 꼭 챙기십시오. 첫 번째는 기초연금 인상과 생계급여 기준 완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의 생활의 어려움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할 기회가 줄어들고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분들은 고정 수입이 없어서 매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이 월 34만 3,51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금액은 이전보다 확실히 오른 금액이며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412만 원이 됩니다. 이 돈으로 큰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병원비, 공과금, 식비처럼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에 보태면 생활에 숨통이 트이는 금액입니다. 특히 한 달에 30만 원만 더해져도 생활의 질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한 번 신청하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안정적인 소득입니다. 지금까지 수급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니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나는 해당 사항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생계급여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신청하려고 해도 자동차가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오래된 경차 한 대만 있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려면 차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졌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생계형 차량을 가진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랜 기간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큰 변화입니다. 이제는 차량 때문에 포기할 필요 없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기준이 상향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70만 원 이하, 2인 가구 기준 115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조금 넘었다는 이유로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도 이제는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변화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중복수급 문제가 개선된 것입니다.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들어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기초연금이 늘어도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니 줬다 뺏는 혜택이라는 비판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는 그대로 지급되기 때문에 두 가지 혜택을 모두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7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계급여를 받던 분이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그만큼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신의 생활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기준 완화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당신이 당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혜택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신청해야만 바뀌는 것입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힘이 됩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하고 생활비 걱정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변의 혜택을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신청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통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이 돈은 당신의 삶을 더 든든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2025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확대와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일자리 걱정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냐는 말과 함께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생각은 바꿔야 합니다. 2025년부터 노인을 위한 일자리가 110만 개까지 확대됩니다. 단순한 일거리가 아니라 당신의 경험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가 준비됩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원합니다. 첫째, 공익활동형 일자리입니다. 이 일자리는 마을 환경 정화, 노인 돌봄, 서비스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활동은 당신의 경험과 시간을 사회에 나누며 보람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달에 약 2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활동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입니다. 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 도움이나 안전지킴이처럼 경험과 책임감이 필요한 일자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경제적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형 일자리입니다. 이는 기업이나 민간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합니다. 소득이 더 높고 일의 범위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력이나 기술이 있는 분들이라면 기존 일자리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적어지면서 점점 외로움과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통해 사회활동을 유지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삶의 활력과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또한 경로당과 복지관이 일자리와 연결되면서 일상생활도 훨씬 더 활기차게 변합니다. 경로당에 가면 따뜻한 점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고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 관리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현실이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일자리를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익활동이든 사회 서비스든 또는 민간 분야에서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더 이상 일자리 때문에 자신을 낮출 필요도 없고 나이에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1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면 경제적인 여유는 물론 건강과 활력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능력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이제 그 가치를 제대로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1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닙니다. 사회와 다시 연결되고 당신의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소중한 기회입니다. 세 번째는 경로당과 복지관 활용 확대입니다. 2025년부터 경로당과 복지관이 더 실질적이고 든든한 지원의 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경로당이 단순히 시간을 때우거나 소일거리를 찾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적 지원부터 건강관리, 일자리 연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까지 해결할 수 있는 중심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첫째,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도 지원이 있었지만 턱없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간 296만 원까지 지원이 늘어납니다. 겨울이면 난방비 걱정 때문에 추위에 떨던 일이 줄어들고 양곡비 지원이 강화되면서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생활의 기본을 챙겨줄 것입니다. 둘째, 경로당에서 점심 식사 제공이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혼자 사는 분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끼니를 제대로 챙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경로당에 가기만 하면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점심 한 끼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며 건강을 챙기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외로움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로당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텃세와 편가르기 때문에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경로당에 갔더니 동물원 원숭이 보듯 하더라. 기센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소외된 사람은 발도 못 붙인다는 씁쓸한 이야기들이 현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시골과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회비를 내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회비를 내더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많은 이들이 경로당은 소수의 놀이터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놓고 이불을 덮고 겨울에는 보일러를 틀어놓고 창문을 열어두는 모습이 비일비재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인데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일자리와의 연계가 강화됩니다. 경로당과 복지관이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 일자리와 연결되는 활동의 장으로 바뀔 계획입니다.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프로그램이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안내되고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한 곳에서 복지 혜택, 건강관리, 일자리 지원까지 해결할 수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넷째, 복지관 프로그램이 더 다양해집니다. 기존의 단순한 활동에서 벗어나 건강관리, 취미활동, 체력 단련까지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혼자 집에 머물지 말고 복지관에서 함께 운동하고 배우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 체력 단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문화활동과 여가 프로그램이 강화됩니다. 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소규모 공연, 영화 관람, 취미 강좌 등을 진행하면서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더하게 됩니다. 나이 들면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말은 이제 틀린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활동과 문화 프로그램이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소외감을 줄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형평성과 공정성이 문제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외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예산을 없애고 모든 65세 이상에게 직접 지원하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혜택이 특정 그룹에 집중되면
그 혜택은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중산층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평생 세금을 냈는데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받는 건 억울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은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제외되거나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공평함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복지관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개별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산이 일부에만 집중되는 구조를 바꾸어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로당과 복지관은 단순한 쉼터가 아닙니다. 난방비, 양곡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점심 한 끼 제공으로 생활의 기본을 챙기며 일자리와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주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있지 않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경로당과 복지관의 운영 방식을 투명하게 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동시에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직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복지 확대와 기초연금 전면 지급 같은 대안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십시오. 혜택은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경로당과 복지관을 넘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복지 혜택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일상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걱정은 건강과 병원비 부담입니다. 몸이 약해지면서 병원에 가야 할 일이 늘어나지만 진료비와 약값은 나날이 오르기 때문에 선뜻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어 병원비가 두렵다는 말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2025년부터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첫째, 치매 검진과 치료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치매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질병입니다. 문제는 치매 초기 증상을 놓치면 병이 급격하게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검진을 미루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정기적인 치매 검진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병을 미리 발견하고 관리하면 치료가 더 쉬워지고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로 판정받았을 경우 치료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가족에게만 맡겨졌던 치료 부담을 줄이고 환자 본인의 삶을 지키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 초기에는 약물 치료나 생활 관리만으로도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면 병이 심해지고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국가의 검진 지원이 더 촘촘해진다는 것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백내장 수술비와 틀니, 임플란트 비용 지원이 확대됩니다. 노안과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특히 백내장은 시력을 점점 잃게 되므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앞이 뿌옇게 보여서 혼자 외출조차 어려워졌다는 고충이 많습니다. 하지만 백내장 수술은 한 번에 몇십만 원이 넘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시력을 잃고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백내장 수술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 회복은 삶의 독립성을 되찾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혼자서도 식사하고 외출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도 함께 지원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 건강은 빠르게 악화됩니다. 치아가 약하면 음식을 씹는 것이 어려워지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하지만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은 비용이 비싸서 아예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부가 시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면서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틀니나 임플란트는 단순히 치아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할 때 편안함을 주고 더 건강한 영양 섭취를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치료입니다. 셋째, 건강검진이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확대됩니다. 기존의 건강검진은 젊은 층 위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65세 이상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강화됩니다.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암과 같은 만성 질환과 중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발생률이 높은 암 검진과 예방 활동이 포함되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프기 전에 병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처럼 건강검진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비용 걱정 없이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정책에도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는 존재합니다. 먼 거리의 병원에 가기 어려운 시골 지역에서는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병원까지 이동하는 것조차 큰 부담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직접 방문 검진을 통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의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한 번만 가도 지갑이 비어버린다는 고충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의료비 지원 정책이 더욱 세심하게 개선되어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치매 검진부터 백내장 수술,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까지 2025년부터 시작되는 이 변화는 단순한 혜택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통비, 통신비, 문화활동비 감면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지지만 필요한 비용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특히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는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그동안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부분에서도 확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첫째, 교통비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제 지하철은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된 정책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거나 시장에 나가려 해도 이동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로 고속철도 KTX와 SRT의 비용도 30% 감면됩니다. 수도권이나 도시를 넘어 먼 지역에 사는 가족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계획할 때도 부담이 확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야 한 번씩 손주들 얼굴 보러 갈 수 있겠다는 소박한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버스 요금 할인도 지원 범위에 포함되면서 생활 반경이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이 혜택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변화입니다. 더 많은 곳을 가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사회와 연결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둘째, 통신비 감면 혜택이 강화됩니다. 휴대전화는 이제 생활 필수품이지만 통신비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불필요하게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거나 감면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부터는 통신비가 최대 50% 감면됩니다. 이는 기본 요금은 물론 데이터 요금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통신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비싼 요금이 두려워 스마트폰을 멀리했다는 걱정은 이제 그만두셔도 됩니다. 통신비 감면 혜택을 통해 친구, 가족과 더 자주 연락하고 필요한 정보도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알뜰폰 요금제를 활용하면 더 큰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뜰폰을 통해 기존 통신비의 절반 이하로 낮추고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셋째, 문화시설 무료 입장 혜택이 확대됩니다. 문화생활은 돈이 있어야 즐길 수 있다는 말은 이제 틀린 말이 됩니다. 박물관, 미술관, 국립문화시설 등 주요 문화시설의 입장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손주와 함께 박물관에 가거나 오래전부터 보고 싶었던 전시회를 관람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문화생활을 통해
마음의 풍요로움을 더하고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비용 때문에 문화생활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거나 혜택 신청 방법이 복잡해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혜택이 있는지도 몰랐다거나 복잡해서 신청하다가 포기했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간편한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통비 혜택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무료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불만도 큽니다. 수도권은 지하철 무료가 잘 이루어지지만 지방의 경우 교통수단이 부족하고 혜택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에서도 혜택이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당신의 일상은 더 자유롭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교통비 감면으로 더 많은 곳을 자유롭게 다니고 통신비 절감으로 세상과 더 가깝게 연결되고 문화시설 무료 이용으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당신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지원입니다. 이제 비용 때문에 걱정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6번째는 주택연금과 긴급자금 대출 지원입니다.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입니다. 나이가 들어 소득이 줄어들면 생활비 걱정부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까지 대비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집 한 채만 믿고 살아온 분들은 현금을 마련하기 힘들어 불안한 나날을 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주택연금과 긴급자금 대출 지원이 강화되면서 경제적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주택연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집이 있어도 현금이 부족해 생활이 힘든 경우가 많았지만 주택연금은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높아도 월급이나 연금이 없어서 생활이 힘든 경우라면 주택연금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 한 채 때문에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당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 살면서도 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목돈이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 한 채 때문에 손주들 용돈이라도 챙길 수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는 분들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은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남겨진 가족이 더 힘들지 않도록 준비된 제도이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둘째, 긴급생활자금 대출이 지원됩니다. 노후에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큰 병을 앓게 되거나 생활비가 부족할 때 주변에 손을 벌리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당신을 위해 저금리 긴급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2025년부터는 최대 1천만 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까다로운 심사 절차에 거절당하기 쉽지만 이번 정책은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자금 대출은 단순히 빚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활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고민만 하다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는 이 지원을 통해 여유를 되찾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주택연금과 긴급자금 대출에는 여전히 오해와 불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국가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집의 소유권이 유지되며 당신과 배우자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집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긴급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대출은 빚이니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금리로 지원되는 대출은 상황에 따라 큰 도움이 됩니다. 손주 교육비나 갑작스러운 병원비 때문에 불안했던 마음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이 지원의 핵심입니다. 주택연금과 긴급자금 대출은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입니다.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고 위급한 상황에는 저금리 긴급자금 대출을 통해 부담을 덜어내십시오. 이 두 가지 정책은 당신이 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집 한 채라도 있으면 걱정 없다는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됩니다. 주택연금은 당신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며 긴급 생활자금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해결책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알고 신청하기만 하면 당신의 노후는 더 안전하고 든든하게 바뀝니다. 집을 버팀목 삼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65세 이상을 위한 복지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생계급여 기준 완화, 노인 일자리 확대와 경로당 및 복지관 활성화, 그리고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당신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준비한 변화들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알고 챙기고 누리는 것. 몰라서 혜택을 놓쳤다는 말이 더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경로당과 복지관은 당신의 삶의 활력과 건강을 더해줄 것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으로 몸과 마음까지 돌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비, 통신비, 문화활동비 감면 혜택은 당신의 일상을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동 걱정 없이, 통신비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누리며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과 긴급자금 대출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입니다.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고 위급한 상황에는 부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바뀝니다. 당신의 노후는 더 이상 서럽지 않습니다. 몰라서 손해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알고 신청하기만 하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노후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두세요. 그리고 주변의 가족, 친구들과도 이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혼자만 알고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모두가 이 중요한 변화들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그 세월이 이제 든든한 노후로 보답받을 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